저희 영화체험박물관은 2017년도 7월 달에 문을 열었으면서 재미있는 영화의 한편 영화의 탐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영화의 역사, 영화의 원리, 영화의 장르 아니면 영화의 제작 방법 등을 영화 관련 콘텐츠를 아주 쉽고 재미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저희 부산은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의 시작인 곳이 부산이었고 또 부산국제영화의 도시인 부산, 그리고 영화 촬영 장소로 인기 있는 로케이션의 도시 부산, 영화의 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100여 년 전 부산의 모습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카드 선생님 한장 써주시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영상이 나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100여 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곳은 글로벌 문화공간 영화의 전당이에요. 부산국제영화제 대표학식 행사가 열리는 부산영화의 중심지죠. 바로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으로 막을 올린 비트 광장입니다. 역시나 이곳을 지나가니 쉽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지나갈게요. 자, 이번에는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Let's go! 또, 이차! 우와, 참 아름답네요. 와우! 저기 줄 서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한국 영화의 황금기. 60년대에 거리답니다. 60년대는 멜로, 청춘, 문예영화의 전성기였다는 사실. 이게 무슨 소리죠? 사방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이 그린자 아저씨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영화의 도시까지 안내할 테니까. 이 종이들을 다 보죠? 이 영화 포스터 같은데. 우와, 전쟁 중에도 이 많은 영화들이 상영되었나봐요. 자, 그럼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우와, 창밖을 좀 보세요. 저기 영화도시 부산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첫 영화 제작사 조선 키네마가 보이네요. 우와, 이제 진짜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의 목적지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우리나라 영화사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곳, 바로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 100년 전 영화의 도시 부산 극장가입니다. 던 시절로 돌아가서 교과서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서 책에 놔두었다면 이걸 자르르 넘기면서 하나하나 움직이는 동작이 모여서 그게 실제 사람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띄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화의 역사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장면 하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진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자르르 넘어가면서 영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목소리가 없던 그 영화 장면이 통신기술의 발달로 목소리가 들어오면서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 시대로 넘어가고요. 색을 입히지 않은 흑백 필름에서 우리가 색을 입힘으로써 컬러 영화로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영상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외계인도 나타나는 특수효과도 누리고요. 지금은 디지털 기능으로 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자전거를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외계인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사람을 갈아서 말려서 종이에 붙인 게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는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달아나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조상들이 무성영화를 지나서 유성영화를 보았다면 그 감동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요? 아마 놀랍기도 하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61편의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만 일본인들의 차별에 의해서 영화가 제대로 상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영화 간판을 보시면 아리랑입니다. 예, 나홍규 감독이 1920년도에 말하는 한국에 도표하는 민족혼을 나타내는 영화인데요. 영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 주인공이 악덕 지주를 처단했는데 이제 일본 순경들한테 잡혀가는 겁니다. 그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혼을 나타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필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수한 미국 영화 잡지사에서는 세계에서 잃어버린 3세계의 작품 중에서 꼭 찾아야 하는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안타까운 작품입니다. 이게 무성 영화 시대 때 실제로 사용되었던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는 배우가 이월렛이라는 배우이신데 최초의 여배우이시고요. 이분이 아리랑 주제 가사를 쓰셨다고 하는 애국 운동가이기도 하십니다. 직접 이걸 묘사를 겪으셨네, 그치? 예. 낭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자, 여기는 마지막 무성 영화인 금사와 여 선생님의 목소리 역할을 하셨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재다능한 연예인이시죠. 변추룩님의 작품인 금사와 여 선생님의 잠깐 감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뒤에 악단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화에 따라서 음악이 깔리기도 하고요. 또 관객들을 위해서 심심한 시간에 여러 가지 음악들이나 공연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악대들은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영화 주제곡 내지는 영화 OST의 출발점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인기리에 상영 중인 검사와 여 선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을 불쌍하게 살았던 민검사 민창선, 그 창선이를 빗줄처럼 돌봐줬던 국민학교 여선생 최양춘, 여선생님의 남편인 박상태, 북풍 한설 몰아치는 어느 겨울 아침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변사는 얼마나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었는가 하면요. 딱 공연을 마칠 때쯤엔 주변 인력거들이 앞에서 딱 기다려서 기생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할 만큼 그만큼 인기 있는 연예인이었습니다. 봤어요. 직접 보셨어요? 오, 진짜 감동이 안 잊혀지시겠어요. 처음 본 영화도 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1924년 우리나라 최초로 영화 제작 회사인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입니다. 물론 자본은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지만요. 1년 동안 4편의 영화를 제작했지만 내부 사정과 갈등으로 인해서 이 영화 회사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 회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초기 영화 시장에 배우, 제작자, 감독이 배출되는 영화사적 의미가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자, 이분이 유명한 나홍규 감독님이십니다. 벌써 1930년도에도 부산에 한국에 벌써 미국 영화라든지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프랑스 영화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자, 드디어 목소리가 없는 무성 영화의 시대에서 이제 유성 영화 시대로 넘어갑니다. 최초로 부산에서 상영됐던 유성 영화는 1929년에 돌아오는 달이었고요.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작품 춘향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냐면요. 방음 시설이 잘 안 되어서 멍석 1600개를 사서 직접 물에 적셔서 이어 붙여가지고 방음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들기 위한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발전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는 1927년도 워너브라더스에서 만든 재즈 싱어라는 최초의 유성 영화입니다. 여기 보시기에는 흑인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백인이 주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에 의해서 흑인이 출연을 못하고 이제 백인인 존 알스가 흑인 분장을 하고 영화에 나타났고요. 이때까지 목소리가 없는 영화에서 갑자기 잠깐 아직 넌 아무것도 듣지 못했잖아. 이때까지 듣지 못하는 영화였는데 첫 대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듣고 관객들이 탄성을 치렀다고 합니다. 네, 지금의 워너브라더스를 있게 한 네 분의 형제분들의 사진이고요. 자, 여기는 누구라고 여기가? 워너브라더스 형제들. 사형제네요. 네네. 요거는 미군들이 미군들이 초콜릿 추구하는 장면. 자, 여기는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의 순환시대이기도 하지만 한국 역사의 순환시대를 나타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의 차별에 의해서 적은 자본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열정이 이어졌고요. 또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이 시작됐지만 미군정이 영화 배급과 총괄을 책임지면서 선생님 요가 소리가 들려가죠. 괜찮습니까? 하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해서 미군이 영화의 배급과 배급을 독점적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제작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라졌던 무성 영화가 다시 방송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기간에는 남북한으로 영화인들이 많이 흩어졌고요. 한국 전쟁 기간 중에는 부산이 임시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문화인들이 모여들면서 영화의 명맥이 유지되기도 했습니다만 국가에 의해서 반공 영화라든지 전쟁 영화들이 주로 만들어지는 순환의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1955년 최초로 우리나라 키스신이 들어간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키스신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릴 때 키스신 보면 어머 하고 두 손을 가리고 이렇게 봤습니다만 이 당시는 얼마나 엄격했냐 하면은요, 키스신을 하기 위해서 남자 배우의 부인한테 허락을 받고 또 여자 배우는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같이 입장을 하여 감독하고 촬영 감독만 들어가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탄생한 최초의 영화 운명의 손 장면의 키스신입니다. 영화의 도시인가를 알려주는 또 다른 독일 영화상입니다. 한국 최초의 영화상이었고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영화상, 1958년도에 탄생한 영화상이 있는 곳이 부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군동시 영화관이 있는데요. 부산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한국 전쟁 때 많은 피난민들이 와서도 그렇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수출 주도 산업으로 인해서 부산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인구가 380만이 넘게 됩니다.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문화적 행동은 영화를 보는 것이 가장 쉽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권 동시 영화관도 많았지만 심하면은 3권 동시 영화관도 많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나라 마지막 극장 간판 작가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극장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실사로 스크린을 뽑아서 붙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큰 간판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들 밖에다 내걸게 됩니다. 지금은 멀티플렉스에서 그 수용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때 극장 간판의 시대 때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대형 극장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선택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극장 간판을 보고 이것이 재밌겠다 이러면서 선택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극장 간판의 미술가 작가님들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은 그 영화의 줄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장면을 탁 포착을 해서 그림을 그리므로써 많은 관객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포기하고